삼성전자의 캐파 수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주 전 데이터보다 더 상향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어떤 이익 부분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기준에서 창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 10조라는 부분을 썼는데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이익 성장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HBM의 어떤 이 수요 확대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던 주가의 흐름으로 좀 나타냈다고 보고 있고, 제가 더 크게 좀 주목해 보는 포인트. 네, 경제특구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반도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머스트 해보고요, 그죠? 뭐 한 절반 정도를 포트를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제일 그 가운데 관심은 이제 전자와 닉스 투탑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목표가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저희 자막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15만 원을 빨리 갈까,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빨리 갈까? 네. 누가 먼저 갈까요? 거기까지 갈까요? 현재 속도를 보면은 삼성전자의 15만 원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HBM의 시장을 과점한 상태에서 상당히 좀 빠른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좀 보여줬다면, 삼성전자는 사실상 뭐 HBM 관련된 진입 요건들이 재차 좀 지연되면서 HBM 관련된 모멘텀을 좀 반영시키지 못했죠. 다만 최근에 뭐 파운드리 경쟁력의 회복 기대감들, HBM4의 양산 전환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52주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여기 더해서 좀 파생될 수 있는 요건들은 전체적인 어떤 대량 양산 전환으로 이미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캐파 수준을 저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개월 이 영업이익 평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1개월 단위에서도 재차 좀 증가됐고, 최근 2주간 데이터를 좀 집계를 해봐도 2주 전 데이터보다 더 상향이 됐습니다. 1개월 평균 추정치가 영업이익 기준에서 14조 원 초중반 정도로 좀 형성이 좀 됐었고요. 이게 최근 기준에서 보면 15조 원 후반까지 좀 올라왔는데, 상단으로는 현재 뭐 19조 원까지 좀 제시가 좀 된 상태입니다. 여기다에서는 뭐 4분기 서브형 디램의 가격 상승 요건도 뭐 60% 정도가 상회했다. 그다음에 뭐 32기가 디램, 뭐 64기가 디램의 경우에는 뭐 50% 이상 정도의 가격 상승 효과가 뭐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도 좀 확인됐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증액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큰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하이퍼스케일러 향들에 대한 평균 단가에 대한 상승 통보도 한 20에서 30% 정도까지가 이번 12월에 좀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동안 좀 분기별로 단가 협상, 공급가 협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이제 메모리 가격에 대한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분기 단위 협상이 아니라 월간 단위 협상으로 좀 전환된다. 이 부분은 다시금 좀 1월 달에 추가적인 어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4분기 실적 기조보다 1분기가 좀 더 양호한 흐름들로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실적이 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놀랄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실적하면 사실은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그러니 뭐 삼성전자 나쁠 리 없고, 하이닉스는요, 실적이요? 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월 말 정도로 잠정 실적 발표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동사의 경우에도 영업이익 평균 컨센서스가 한 14조 원대 중후반, 한 14조 6천억 정도가 이제 평균 수치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상단이 16조 정도 좀 제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갭이 좀 있지만, 삼성전자의 어떤 이 범용 메모리에 관련된 수요 부분들을 좀 감안할 때 뭐 HBM 부분에 대한 집중도를 빼더라도 SK하이닉스의 어떤 이익 부분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분기 기준에서 영업이익 10조 돌파 부분이 뭐 창립 이래 사상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 10조라는 부분을 썼는데, 이게 4분기 기준에서 한 16조까지 좀 상향이 되면 저는 영업이익률 OPM 기준에서는 한 50%를 좀 상회하는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이익 성장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HBM의 수요 지속 부분은 뭐 디램 가격의 상승세에 대한 연속성들, 이 부분도 뭐 기대 요인들이 좀 됐는데, 범용 디램 가격 그리고 낸드 메모리 가격에 대한 연동폭이 큽니다. 낸드 부분이 한 5% 정도 월간 데이터 기준에서 증가가 됐는데, 동사의 경우는 중국 공장에서 이제 낸드 메모리 한 30% 정도에 대한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낸드 가격의 어떤 동조 현상들이 일단 HBM의 수요와 좀 다르게 일단 낸드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익 기조가 실적 기여로 좀 크게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대형 고객사들에 대한 단가 협상 부분들은 뭐 평균적으로 20-30% 정도에 대한 뭐 단가 상승 부분에 대한 통보가 좀 있었지만, 그 이외의 고객사 부분을
50에서 60% 정도에 대한 가격 상승 통보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구체화되면 오히려 내년 상반기에 쇼티지와 좀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의 폭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내줄 수 있겠고, 최근에 PC 가격도 굉장히 좀 크게 올랐습니다. 디램 메모리 가격의 어떤 가격 상승 폭들이 이미 3분기 기점에서 보면 뭐 상당히 이제 PC라든가 노트북 가격의 어떤 이 판가의 상당 부분 좀 전이가 좀 되면서 가격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 전체적인 어떤 수요는 기수요 확보 차원에서 오히려 메모리 가격의 어떤 상승 부분을 조금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익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한번 늘기 시작하면 그죠? 네. 삼성전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분기 전에 6천억 이익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게 6천억이 가지고 4조 6천억이 되고 뭐 13조, 15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분기 그죠? 네. 그래서 옛날에 뭐 어른들이 그 급여 생활자들 보면 뭐 따박따박 돈 받지만 뭐 돈 언제 보니? 그래서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죽을 고생하고 힘들지만 돈 한번 벌리기 시작하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되게 막 이제 벌리니까 이 반도체 업황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좋지만 뭔가 좀 스토리 자체가 삼성전자가 좀 많다는 거죠, 그죠? 네. 예. 일단 최근에 종목 개별적인 요소를 보면 내러티브가 좀 더 우수한 것 같아요. 네. 일단 HBM4에 관된 양산 부분을 SK하이닉스가 좀 동시에 좀 진입한다는 부분이 가장 시장의 관심도를 좀 더 집중시키는 계기가 좀 됐는데, 네. HBM4의 초기 수요량들을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하이퍼스케일러량들에 대한 수요를 좀 논의를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어떤 진입을 통해서 그 다음 버전인 HBM4E 모델까지도 정말 SK하이닉스가 좀 견주어서 좀 갈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뭐 가격적인 어떤 이점을 좀 바탕으로 해서 HBM4의 안정적인 수요를 좀 보장해주거나 삼성전자 확실하게 품질을 좀 증명을 해준다면, 저는 SK하이닉스의 현재 과포 상태에 해당되는 물동량 상당수를 삼성전자가 좀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긍정적인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 일단 뭐 신규 고객사들에 대한 확보 부분은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AMD 같은 수요와 좀 맞물리면서 오히려 이 부분은 자체 칩 전환에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이 미국 안에서 좀 빠르게 좀 움직여지고 있죠. 클라우드 3사에서 뭐 최근에 뭐 중견 기업들까지 뭐 고유 IP를 좀 바탕으로 해서 자체 칩 구현을 좀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의 좀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더 크게 좀 주목해 보는 포인트는 HBM의 어떤 이 수요 확대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던 주가의 흐름으로 좀 나타냈다고 보고 있고, 네.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좀 과연 이제 영역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좀 반영을 해줄 것인가. 그러게요. 예. 그래서 2020년도 전체적인 실적 추정치를 뭐 반도체 사업 부분만 영업이익 100조를 좀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정말 100조 원을 좀 도달할 수 있는 수치를 확실하게 좀 보여줄 수 있다면 HBM의 경쟁력과 함께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경쟁력은 단순한 어떤 경쟁력 회복이 아니라 숫자로 좀 증명돼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라든가 뭐 애플 같은 대형 고객사 확보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이 물량 부분들을 좀 반영시키는 부분, 특히나 내년부터 출시되는 갤럭시 S 모델에는 엑시노스를 좀 탑재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연동량은 최근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 신규 폰에 대한 출하량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흥행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뭐 자사 물량으로 좀 소진될 수 있는 파운드리의 요건들도 저는 상당히 좀 이익 기회로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쟁력 부분들은 애플이라든가 신규 고객사의 어떤 확대 관점에서는 뭐 저는 뭐 긍정적인 뭐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증명해 준다면 저는 뭐 현재 주가보다는 더욱더 뭐 반영을 좀 시켜야 되는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뭐 수급적인 탄력도가 더 양호하게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뭐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아픈 팔이죠, 아픈 팔. 네. 팔 한쪽인데 파운드리 쪽에서의 뭔가 개선이 나온다면 정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가 그죠. 지금하고는 또 완전히 다 HBM 관련된 것하고는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런 점을 주목해서 보셨네요. 예.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